안녕하세요. 장PM입니다. 오늘은 웹사이트에서 한 버튼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웹사이트 만드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그 소프트에서 리스트로 나오는 개별 항목들에 대해서 투표를 하거나 뭐 좋아요 버튼으로 달거나 아니면 추천하기 버튼으로 달거나 이렇게 버튼으로 상호작용하는 거에 대한 니즈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소개해 드려 볼 거고요. 제가 발견한 아주 신박한 방법이 있어서 아주 자신있게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소프트웨어의 그 리스트 블록 중에서 업보트 기능을 지원하는 리스트 블록을 쓰는 거겠죠. 리스트를 보다가 이렇게 리스트에 있는 업보트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수치가 반영되는 요게 가장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원 버튼 상호작용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개별 항목에서 이 항목들을 봤을 때 이 개별 항목에서도 추천하기 버튼을 만들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소프트웨어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지만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좀 더 쉬운 방법입니다. 바로 웹훅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제가 웹훅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도 설명드렸죠. URL 주소가 오픈이 되면 그걸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피어를 이용해서 그 웹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리거로 웹훅을 하면 되겠죠. 웹훅을 하고 캐치 훅을 해서 만들면 이렇게 웹훅 URL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URL이 오픈이 되면 데이터가 보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짝 어려운 부분이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게 이 각각의 리스트 디테일 블록에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웹훅으로 글라이드에 대한 데이터를 웹훅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즉 버튼은 리스트 디테일 블록에서 한 번만 만들지만 이 버튼을 통해서 데이터가 날아갈 때는 각 개별 항목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가 날아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세팅하는 게 어려운데요. 웹훅 URL에다가 변수를 넣어서 그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 기존의 URL 뒤에 여기서부터 변수가 시작이다라는 그 구분자가 물음표예요. 물음표에서 변수명, 변수 이름 이렇게 하면은 이 웹훅이 호출됐을 때 이 웹훅으로 보내는 데이터가 name은 에어테이블이다. 이 값을 넣어서 보낼 수 있는 거고요.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걸 and로 해서 또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eople은 제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면 이 웹훅으로 name은 에어테이블, people은 병준이라는 데이터 두 개가 전달되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 웹훅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방금 제가 URL에서 호출한 대로 name은 에어테이블, people은 병준이다 이렇게 데이터가 전달되는 겁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에어테이블에 연동된 개별 리스트 블록에서 웹훅이 호출될 때 각각 호출되는 그 페이지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리스트 디테일 블록이 참조하는 저의 에어테이블 베이스인데요. 여기서 웹훅 URL을 항목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에어테이블에 그 웹훅 URL이라는 항목이 있어야지 그거를 리스트 디테일 블록이나 리스트 블록에서 가져와서 값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 리스트나 리스트 디테일 블록에 뭔가를 추가하고 싶으면 꼭 에어테이블에 먼저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원래는 이 고정된 텍스트 값으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모든 항목들이 다 동일한 웹훅 URL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개별 항목에 따라서 웹훅 URL을 바꿔주게 하기 위해서 저는 포뮬러라는 타입을 쓸 겁니다. 에어테이블 필드 여기서 이 주소를 하는 건데 이거 뒤에 물음표를 붙이고 네임을 한 다음에 여기 이 네임 뒤에 이 에어테이블 이 네임 필드에 있는 값을 싹싹 바꿔가지고 집어넣어 줄 거다. 이렇게 포뮬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개 이상의 텍스트를 연결할 때 쓴 함수가 concatenate 함수가 있어서 concatenate 함수로 여기까지 일반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 뒤에는 name을 들어가도록 이렇게 입력하면 이 name 부분만 계속 바뀌어서 요 는 뒤에 이제 값이 들어가게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건 글라이드, 두 번째 아델로, 버블, 앱가이버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다 맞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훅이 호출이 되면 그 뒤에 글라이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글라이드에 대해서 추천한다. 이렇게 그 제피어가 자동화 처리를 하도록 설계해 볼 거예요. 방금 웹훅 호출된 거를 데이터로 다시 받아볼게요. 그럼 글라이드라는 게 이제 웹훅을 통해서 전달됐죠. 그래서 그 다음은 에어테이블에서 글라이드와 관련된 레코드가 뭔지 찾는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각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는 글라이드라는 그 타이틀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 관련된 레코드를 찾는 작업을 선행해서 수행해야 됩니다. find record 모듈로 가고 이걸 이렇게 continue를 한 다음에 베이스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필드로 이제 값을 찾을 거냐? 저는 이제 name 필드가 그 웹훅에서 들어온 name과 일치할 때로 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서치 포뮬러는 이 필드와 밸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고 둘 사이 약간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집어넣어줘야 되는데요. 이 둘을 또 동일한지 비교할 때는 꼭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 값을 못 찾았을 때 그 뒤에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false로 두면은 여기서 그 이후 동작을 수행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는 못 찾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동작이기 때문에 false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글라이드란 이름을 가지고 테이블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레코드가 찾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찾았으니까 거기에 업보트라는 필드를 업데이트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데 내가 이제 넣어주려고 하는 베이스와 테이블을 정하고 레코드 아이디는 앞쪽에서 내가 2번에서 찾은 거의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해주면은 매번 새로운 값을 찾을 때마다 그걸 업데이트 해주겠죠? 다른 거는 다 변경사항이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비워두면 되는데 이제 업보트에만 숫자를 플러스 1을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런 식의 어떤 함수가 세상에선 해주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1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0일 때는 1로 업데이트 해주겠지만 1일 때 한 번 더 추천 버튼을 누르면 이게 2가 돼야 되는데 또 1이 업데이트되고 그 업보트가 2일 때 추천 버튼을 누르면 3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다시 1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포매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2번에서 현재 업보트의 숫자 값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더하기 1을 한 결과물을 제가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넘버 옵션 중에서 여기 perform math operation이라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더하기를 하면 인풋으로 2번에서 찾은 업보트의 값을 넣어주고 여기에 더하기 1을 해준다 하면은 매번 그 업보트 값이 들어올 때마다 더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번 모듈을 통해서 이렇게 2라는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2를 이제 업데이트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업보트에서 1을 넣는 게 아니고 3번에서 만들어진 아웃풋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면 방금 이제 이 글라이드가 2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됐고 이 잽은 이렇게 켜주면 되고 이름만 이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소프트웨어에서 이 버튼에다가 그 요 추천 웹훅 URL이라는 게 들어가도록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버튼에다가 추천하기라고 이 라벨 이제 엑스터널 URL로 추천 웹훅 URL이 들어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퍼블리쉬를 하면 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 현재 이제 글라이드의 경우 추천 인수가 2명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추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웹훅이 동작이 되는 거고요. 여기 에어 테이블 보면 방금 2였던 게 3으로 업데이트가 됐고 이 사이트에 돌아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추천 인수가 하나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면 이게 다시 웹훅 호출돼서 4명으로 바뀌고 사이트 상에서도 4명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웹훅 URL을 이용해서 그 추천하기 버튼, 투표하기 버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의 경우에 아쉬운 점은 이렇게 매번 버튼이 눌릴 때마다 알 수 없는 코드가 생기는 새로운 창이 열리는 게 또 아쉽고요. 계속 클릭할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게 되니까 중복으로 계속 투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타입폼을 이용하는 겁니다. 타입폼이라는 외부의 폼을 이용해서 이 리스트 디테일에 있는 이 개별 항목에 대해서 추천하는 거를 폼으로 받아서 폼으로 받은 인풋을 제피어로 처리해서 다시 에어테이블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는 이렇게 버튼 없애버리고 타입폼으로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먼저 타입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타입폼 화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폼 양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툴을 추천하냐 안 추천하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 타입폼은 하나 그리고 이 리스트 디테일 블록에서 한 번만 구현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버튼은 한 번 만드는데 사용자가 보는 이 툴에 관련된 응답을 모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까 웹훅에서 URL 뒤에다가 변수를 붙여주듯이 타입폼에서도 URL 뒤에다가 변수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히든 필드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든 필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임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URL 뒤에다가 네임은 무엇 이렇게 URL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든 필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골뱅이를 누르면 앞선 항목에서 값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임을 이런 식으로 문항을 만들고 yes, no 이렇게 해서 만드신 다음에 투표해 주신 분한테 감사하다는 땡큐 스크린 정도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고
네, 이렇게 됐죠? 만약에 이제 중복 투표를 막고 싶으면 여기 사이에 이메일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나중에 중복 투표가 있으면 그걸 뭐 뺀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퍼블리시를 해보겠습니다. 퍼블리시를 하면 여기 이 네임 부분에다가 글라이드를 하면 URL 주소로 값을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항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남기면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추천인 거죠. 이렇게 추천했을 때 이 내 에어 테이블의 그 값이 업데이트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도 나오게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잽을 만들 때 첫 번째 트리거는 이제 타입 폼이겠죠. 타입 폼을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고 폼으로는 노코드 추천하기 제가 방금 만든 게 이거죠. 이렇게 하시고 방금 이제 글라이드라는 걸로 이제 값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 테이블 상에서 저 값으로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find record 아까 웹북이랑 똑같은 로직입니다. 추천 숫자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레코드를 먼저 찾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주면 이게 제가 그 항목이 대소문자가 달라가지고 못 찾네요.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이 URL이 그 에어 테이블에 있는 값으로 자동으로 변경되게 자동화 설계를 해놓을 거니까 이런 문제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URL에 임의로 타입을 하다 보니까 대소문자가 달라서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네요.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에어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찾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에어테이블 현재 레코드에서 숫자를 1을 더해주는 작업을 해야 돼서 똑같이 포매터를 이용해서 더하기 1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어포트 숫자를 가져와서 이거를 더하기 1을 한 값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걸 업데이트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를 시키는 로직을 이제 비어에서 세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어포트 숫자만 3번에서 나온 아웃풋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5로 업데이트 되는 게 확인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피어는 다 만들었습니다. 제피어는 다 만들었고 이렇게 잽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과제가 이제 이 타입폼 URL도 아까 웹풍 URL처럼 포뮬러를 이용해서 그 네임 뒷부분에다가 이 네임, 이 툴의 이름을 집어넣어주는 포뮬러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뮬러를 하고 이 타입폼 URL에다가 요 XX 부분에 네임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concatenate 함수를 써서 이 앞부분에는 따옴표로 묶어주고 네임이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만들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똑같이 버튼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타입폼으로 입력을 받아서 그걸 이제 자동화 처리해서 숫자를 올려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멋진 방법이 있어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입폼에서 쉐어를 할 때 인베드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었다. 편집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피어로 할 때 여기서 제가 깜빡한 거는 이렇게 하면 새로운 그 설문 응답값이 있을 때마다 모두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필터로 이 1번의 응답 중에서 true를 응답했을 때만 한해서 통과를 시켜줘야지 여기서 추천하니까 no를 눌렀을 때 숫자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필터 옵션까지 추가를 해주셔야지 된다는 점 제가 실수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타입폼 준비됐고 제피어 준비됐고 에어테이블 준비됐으니까 소프트만 연결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보다 좀 더 멋진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쉐어를 할 때 이게 아까 그 URL로 공유하는 거고 이게 새로운 창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것보다는 이렇게 인베드를 하는 방식으로 페이지를 구현하면 훨씬 하나의 서비스처럼 멋진 인터랙션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중에서 뭐 전체 페이지로 하는 거나 팝업으로 하는 거나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 슬라이드가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디자인은 추천하기
이 버튼에 대한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폰트 사이즈 적절하게 이렇게 줄여주고, 색깔가 제 보라색이었죠? 이렇게 보라색으로 비슷한 색깔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 RGB 코드로 직접 수정해 주셔도 돼요. 전 일단 이렇게만 할게요. 코너는 전 너무 저렇게 둥근 게 싫어서 이렇게 소프트랑 비슷하게 이렇게 바꿔봤고요. 여기서 다른 옵션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초 뒤에 자동으로 닫히게, 마지막 그 종료 멘트 보고 자동으로 닫힐 수 있게 이렇게까지 설계를 한 다음에 이걸 이제 get this 코드로 해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가져와서 이 코드를 에어테이블 상에 넣고, 기존 거는 다시 지우고, 이렇게 에어테이블 상에 이렇게 코드를 넣었는데, 키워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드가 저쪽 길게 있는데, 여기 중에서 요 XXXXX 요 부분이 이제 히든 필드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네임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만 네임으로 바꿔줘가지고 이 코드를 인베드해서 실행하게 하면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페이지로 열리는 게 아니고 슬라이드 된 형태로 멋지게 열리거든요. 그럼 좀 더 하나의 서비스처럼 타입폼이 자연스럽게 내 웹사이트에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뮬러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포뮬러로 만들고, 네, 포뮬러를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중에서 이 XXX 부분을 교체한다. 그 함수를 이번에 사용할 거예요. substitute 함수고요. substitute 함수를 이렇게 넣고 이거를 이제 블로그 설정해 주는데, 이 안에 큰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선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양쪽에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 주시고, 바꿔야 되는 텍스트는 XXXX 이거를 네임으로 바꿔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를 적용하면, 보시면 아까 XXX 부분에 이 네임이 히든 필드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만 보이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버튼이 아니고 거기서 코드를 다 가져오는 거니까 인베드입니다. 인베드 옵션으로 해주시고, 이걸 이렇게 가져오면 추천하기가 이걸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해보죠. 이제 웹사이트를 가보면 이게 새로 배포됐고, 근데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리는 게 아니고 멋지게 이렇게 슬라이드가 열리면서 이렇게 인터랙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하나의 서비스 같은 느낌이 들죠. 이번에는 웹플로우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른 항목에서도 이렇게 추천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히든 필드로 이게 웹플로우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추천을 누르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서 서밋을 하면 이제 아까 그 제피어가 동작이 되는 겁니다. 제피어가 동작을 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 웹플로우가 아까는 0명이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1명으로 추천인이 올라간 게 확인이 되시고요.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추천인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타입폼을 인베드해서 구현하면 하나의 서비스처럼 이렇게 멋지게 추천 또는 투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 투표 기능을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